높은 이자를 주니까 굳이 금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돈이 그리로 몰린다는 말인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이자를 안 주는 금값의 매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 주장이 맞을까요? 가끔은 신문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궤변에 선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 말은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육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가는 잡념이나 계산을 넘어가지고 인문학과 철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핵심 증거이자 세상을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유란 의식의 특별한 행위라고 하죠.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본질이 됩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그저 환경에 반응하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지만 AI는 계산을 하지만 인간은 사유한다라는 그런 말이 어울릴 만큼 분명히 AI와 인간은 다릅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계산, 컴퓨테이션일 겁니다.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판적 거리두기입니다. 비관적이 아니고 비판적입니다.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식이나 사회적 관습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와 성찰입니다. 이 행동이 옳은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처럼 가치와 도덕,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기계들이 하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계적 계산과는 달리 사유는 정답이 없는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나가던 금이 왜 떨어지나? 달러와 금리에 밀려서 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인데 폭락하는 금값, 안전자산 공식을 압도한 긴축 공포. 여기서 긴축 공포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전쟁 국면에서 금 시세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긴축 공포가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1차원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높은 이자를 주니까 굳이 금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돈이 그리로 몰린다는 말인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이자를 안 주는 금값의 매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자, 최근에 페인트 업계는 최대 55% 가격 인상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는 최대 40% 인상하기로 하고 이미 다른 업체는 55%까지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페인트 값이 최대 55% 뛰는데 이 페인트라는 것이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을 아우르는 국가 기관 산업의 필수 중간재입니다. 아파트에 도색도 하고 벨을 칠하고 가전제품에도 자동차에도 판금으로 도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페인트 값이 오른다고 하지만은 그 파장은 페인트 업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기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유 7%, 나프타 9% 상승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페인트 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인트의 가격은 그러면은 페인트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이자를 주지 않는 페인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죠.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가 아니고요. 물가가 치솟으니까 현재의 금리로는 아무도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지만 국채를 팔 수가 있어서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을 사는 것보다 통조림 같은 상품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게 실질금리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고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금리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은 상품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사람들은 채권을 사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이득이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라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물가 상승으로 시중의 금리가 오르니까 중앙은행들이 뒤늦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밸런스를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전쟁 덕분에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차피 금리가 오르는 것은 맞는데 그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를 상승을 시킨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시장의 금리를 멱살을 잡고 땡겨서 끌어올린 것입니다. 채권을 팔아먹으려면은 이자를 많이 줘야 하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나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한다는 논리는 지금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한번 보면은요. 기준금리를 2025년 5월부터 계속 동결을 하면서 현재도 2.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국채 3년물이 왜 3.94%까지 올랐을까요? 한국은행이 국채금리를 오르라고 강요를 했나요? 자, 금리가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금값이 떨어졌다면은 지금 한국 국채 3년물이 3.94%까지 올랐는데 왜 원화의 가치는 똥값일까요? 17년 만에 환율이 1,555원이 되었고 이거 6월 8일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이미 98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의 명목금리,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실질금리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원화의 가치가 똥값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줘도 그게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낮으니까 한국의 원화가 정신을 못 차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게 맞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금값이 떨어진다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금값이 떨어지는 조건값은 언제일까요?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위에 형성이 될 때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인데 은행에서 5% 금리를 주면은 바보가 아니고서야 금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을 모두 청산하고 예금을 넣을 겁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금값이 떨어졌다고 한 주장이 맞으려면은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올랐다면은 왜 물가는 왜 오르는 건가요? 석유가 이자를 주나요? 지금의 금값은 미국이 달러의 붕괴가 두려워서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진행이 되니까 귀금속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값이라도 막지 못하면은 달러는 진짜로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중들처럼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닌 이럴 때 조금씩 사놔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입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유가든 금값이든 조작을 하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과 합의한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게 39번이나 된다고 하죠. 결국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게 조작으로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 귀금속이 약세다 라는 그 말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